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면서 종교계도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리느냐, 새로운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종교계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인도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위례 상월선언의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국내 예비순례가 오늘 저녁 입제식과 함께 4박 5일간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에서 연꽃과 음악, 나눔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져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치유와 상생을 위한 제18회 연꽃제를 취재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관리하는 선본사가 템플스테이 수련관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공간인 전국 비구니회관 바로 옆 공터에 오랜 시간 쓰레기장이 방치돼 왔는데요. 전국 비구니회가 이곳을 20여 년 만에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여느 사찰 부럽지 않은 멋진 경관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면서 종교계도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로 내몰리느냐, 새로운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종교계의 현 주소와 과제를 첫 소식으로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종교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사찰이나 성당, 교회에 모여 함께 예불과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는 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계도 비대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변화된 일상의 삶을 요구했고 종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교들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낯선 경험에 직면하게 만들었고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종교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중심의 신행과 전법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신행 생활에 적합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신심과 내면의 감동, 환희심을 온라인 비대면 환경 속에서 똑같이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신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보살심, 그런 것들을 모두 탈각시키고 단순히 영상 내지는 소리만 가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지식 전달을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로움과 불안감, 두려움과 같은 현대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종교계의 역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인간 존엄성 존중의 사회로 그리고 생태적 감수성을 배양하여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사회 안전망에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돌보고 마음 치유를 돕는 역할도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요약자,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사상 유례없는 고난의 시기, 종교가 시대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고립될 것인지 종교인들의 진지한 고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인도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위례 상월선언의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국내 예비순례가 오늘 저녁 입제식과 함께 4박 5일간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공주 예비순례는 당초 6박 7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축소됐습니다.
봉주 예비술래는 인도 만행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오늘 저녁 6시 입제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걷기 순례에 들어갑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아침 예불을 올리고 새벽 4시부터 본격적인 걷기 순례에 나서서 매일 30.5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아침과 점심 공양은 주먹밥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순례가 삼복더위에 진행되는 만큼 틈틈이 휴식 시간도 보낼 예정입니다. 여름은 불교의 상징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인데요. 수도권의 천년고찰에서 연꽃과 음악, 나눔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져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치유와 상생을 위한 제18회 연꽃제,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새 쏟아진 폭우를 견뎌낸 연꽃이 맑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짙어진 플레움과 뒤섞인 연꽃향은 천년고찰 봉선사 경내를 가득 채웁니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오롯하게 피어오른 연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엔 환희심이 가득합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바깥 출입을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더니 마치 연꽃 축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쁜 꽃도 구경하고 사람들도 오랜만에 많이 보게 되고. 싱그러운 연꽃과 함께 지친 속을 채워줄 풍성한 먹을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모처럼 나온 나들이에 신이 난 아이들은 연꽃 사이사이를 누비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기분 좋고 후원을 빌면 사람 물에 돌 던져요.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며 남양주 봉선사가 개최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제18회 연꽃제. 곳곳에 달린 청사초롱에는 건강과 무탈을 기원하는 저마다의 소원이 담겼습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연꽃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는 연줄기로 큰 잎과 꽃을 지탱하는 연꽃처럼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질병에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빗방울이 차면 미련 없이 쏟아버리는 연꽃과 같이 마음속 욕심을 비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비운 만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도 연꽃처럼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살이 되었으면 하고 발언해봅니다. 닷새간의 연꽃제를 회항하는 음악회에서는 합창단과 인기 가수, 국악 공연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봉선사 연꽃축제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11일 제25회 일반 포교사와 국제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를 실시한 결과 모두 598명의 응시자가 필기고사에 합격했습니다. 포교원은 일반 포교사 전체 응시자 604명 가운데 562명이, 국제 포교사는 38명 중 36명이 합격해 각각 93%, 95%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은 일반 포교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지역별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국제 포교사 합격자들은 양성과정과 면접을 통해 올해 안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관리하는 선본사가 템플스테이 수련관 상향식을 봉행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수련관은 2층 규모의 전통 목구조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며 지난 2018년 1층 준공에 이어 이번에 2층 상향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수련관은 갓바위 부처님을 탐방하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불교와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은혜사와 동화사, 거조사 등 팔공산 주변 사찰과 연대해 관광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향식에는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과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치러졌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공간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은 그동안 남모르게 소가리를 해왔는데요. 바로 옆 공터에 쓰레기장이 방치돼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곳을 20여 년 만에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여느 사찰 부럽지 않은 멋진 경관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구니 회관 옆에 자리한 660제곱미터 규모의 아담한 공원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분이 걸리는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데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 땅은 세종대왕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의 종친의 소유로 지목으로 보면 공원용지에 해당합니다. 집이나 공장을 짓지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 간의 수공업체가 입주했다가 퇴거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빈터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볼성 사나운 울타리가 주위를 빙 둘렀습니다. 오랜 동안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자 비구니의 회장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땅을 살 돈도 없고 종친에서 팔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그 토지를 떼어보니까 공원 부지라서 그런 공원을 만들자. 그래갖고 강남구청장님께는 강남이 서울의 중심이라 하면서 6천 비구니가 쓰레기장을 통과해서 이 회관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공원 조성에 종친회가 동의하자 서울 강남구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범용소와 비구니 회가 우리 강남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의 자랑이고 또 아주 굉장히 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하여튼 포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불심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항상 강남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는 신도가 기증한 나무 수십 그루가 들어섰고 가을에 활짝 필 꽃밭은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가을에 잘 살면은 붉은 상사화 명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주위를 스님들이 잘 가꾸냐에 따라서 절도 좋고 일반 분도 좋고 강남구청도 기분 좋으시고 강평대원군 쪽에도 복 짓는 일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원으로의 탈바꿈은 비구니 회관 곳곳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웃 아파트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타부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주의를 바꾸나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최근 3년간 새롭게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절반이 넘는 불교 문화재들의 우수성과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국보 보물전을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높이 67cm에 이르는 다나한 규모의 관음보살 좌상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표정과 힘있게 흐르는 옷주름, 연꽃과 불꽃 문양으로 불상의 머리를 장식한 보관이 관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사릭입니다. 금제사리병, 은제사리호에다 명문이 새겨진 청동제 사리압 등 3겹으로 구성됐는데 화려한 백제 공예 기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문화재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새로 지정된 국보와 보물들이 한꺼번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정말로 보기 어려운 국보 보물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국보 보물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초 6월로 예정된 전시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박물관 폐쇄에 따라 미뤄졌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와 예술, 염원을 주제로 이번 전시회는 건축 문화재 등을 제외하고 83건, 196점의 지정 문화재들이 선보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지켜주신 우리의 문화유산이 한 70%쯤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품을 잘 갈무리하고 오랫동안 잘 보존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주신 대한불교 조계종에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월인 천강지곡은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본으로 원래 보물로 지정됐다가 최근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세종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해 직접 지은 참불가로 조선 초기 불교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세종의 항민정음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돼 있어서 크게 항민정음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한자가 작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교 경전을 인쇄하기 위해 새긴 묘법 연화경 목판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불화, 고려 천수 관음보살도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 있는 제일 큰 그릇이 이 불교의 역사와 그 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전개되는 새로운 문명에서도 불교 문명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새해 보물 납시연대 신국보보물전은 이곳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9월 27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시관 기존 건축 내외부 유휴 공간에 관람객 편의시설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휴게 공간과는 차별화된 내외부 공간 조성을 통해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박물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물관 내 주요 전시품과 박물관 건축,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2층, 3층의 휴게 공간과 외부 조경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박물관 속 힐링의 공간, 재충전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특히 박물관 건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현대 가구 작가와 조경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만든 휴게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음력 5월 5일, 기우제와 씨름, 그네뛰기 등 각종 민속놀이가 행해지는 우리의 전통 명절 중 하나인 단오날인데요. 고려시대 이후 700년을 이어온 단오제의 옛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전북 순창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순창구는 지난 3일 대모암 자타부리각 전시실에서 성황대신 사적연판 기획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이번 전시회에는 단오제가 열렸던 대모산성의 발굴 조사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성황대신 사적연판은 고려시대 이후 약 700년간 이어져온 순창 단오제와 민속 고유의 신앙인 성황신앙의 역사가 기록된 목판입니다. 한문과 이두문 1600자가 기록된 현판은 지금으로부터 277년 전 송판에 제작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순창군 문화의 우수성과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려와 조선시대 단오제 거행장소인 호러머니 산성과 성황대신 사적 현판의 밀접한 연관성을 대내에 널리 알리고 향후 순창 단오제의 학술 연구와 복원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열리게 된 데까지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대모암 주지 동산 스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창의 대모암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62호입니다. 62호로서 부처님도 현재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돼 있는 상태이고 이번 기회에 제자리 찾기 운동,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성황대신 현판을 대모암에 모시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불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모암 현판은 일제 탄압으로 성황당이 철거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2년 순창 금과면 순창설씨 제각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순창구는 앞으로도 이 같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 개발 등에도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격조 높은 순창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학사성의 산실인 훈몽제 어암관 신축과 대모산성 유적 발굴 조사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성황신앙의 변천 과정은 물론 순창 지역의 문화적 변화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성황대신 사적연판 기획전시회.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단오제 연역이 새겨진 유물이라는 점과 옛 이두 문자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이자 불교예술단체인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우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는 인천 범패박물관에서 2020년 현충제 기념 제6회 우표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 회원들이 현충제를 봉행하면서 촬영한 사진들과 특수임무 유공자들의 활동을 담은 2,000여 장의 우표와 엽서가 선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금년에 18회째 그 현충제를 맞이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0월 달로 일단은 현충제는 저희가 연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 현충제 우표 전시회를 이렇게 거행하게 되는데요. 장면 많은 작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알차게 모았습니다.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은 전시회 현장에서 우체국 소인을 직접 찍어보거나 엽서에 편지를 써보는 등의 체험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속에 종교계도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온라인 신행과 전법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인들의 고단한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